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회 2월 된 잭팟 회차입니다. 32,000원 구매지로 준비했습니다. UEFA 경기들까지 모두 모니터링 후 최종 분석본을 만들어내고자 밤을 새서 작업하고 이제 업로드합니다. 이제 축구 시즌도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유럽 리그들이 끝난다면 본격적으로 야구 시즌에 맞게 승부식 야구 분석 업로드를 차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실망하시지 않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브렌트퍼드와 브라이턴의 만남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컵대회 포함 9경기 연속 홈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방심하고 챔스를 겨냥하는 운영을 했던 아스널에게 한 방을 먹어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 브라이턴에게 홈에서 또 부진할까 우려가 있는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미토마가 출전이 불투명한데 최근 4경기 승리하지 못하며 5위 경쟁에서 멀어졌고 여기서 물러선다면 정말로 상위권 도전은 물 건너 간다고 봐야 하는데 과연 무너진 수비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기는 양팀의 수비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브렌트퍼드도 마찬가지이지만 브라이턴의 심각한 수비는 최근 리그 무승 기간 동안 계속해서 2골 이상을 허용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 수비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이 2경기 연속 0대0 무승부가 나오고 있다지만 냉정하게 이번 경기는 이런 저득점 경기 양상의 반복이 될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필드골이 너무 부족한 브라이턴입니다. 실제로 브라이턴이 최근 리그에서 기록한 12개의 득점 중 9개의 득점이 PK를 포함한 세트피스에서 나온 득점이라는 것인데 충분한 필드골 생산이 된다면 세트피스 득점 전략이 플러스 알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경기 미토마 출전까지 불투명해진다면 민트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가 브렌트퍼드라면 브라이턴의 세트피스는 강점이 될 수 있고 실제 최근 브라이턴이 원정 10경기 중 무득점 경기는 노팅엄 원정 7대0 대참사가 유일했다 보니 오히려 홈 9경기 무승에 브렌트포드에 지는 경기는 없을 듯합니다. 무패로 접근합니다. 제2경기는 팰리스와 본머스의 만남입니다. 팰리스는 지난 9라운드 이후 시즌 첫 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1935년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2경기 연속 5실점 패배인데 이런 박살나는 수비를 원래 보이지 않는 팀이다 보니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원정 경기였고 홈 연승은 아직 진행 중이기에 자신감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인 본머스가 플럼을 잡으며 부진을 끝냈지만 현재 크리스티의 부상의 핵심이라 봐야 하는 클루이베르트도 출전이 불투명하다 보니 전력에서 본머스는 세멘요 하나만 바라보고 우세를 점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팰리스가 최악의 원정 수비를 이겨내고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싸움입니다. 확실히 강팀들이었습니다. 맨시티와 뉴캐슬 원정은 어느 팀이라도 쉽지 않은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원정길이고 팰리스가 홈이라면 분위기를 바꿔줄 기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팰리스가 최근 본머스와 맞대결에서 3경기째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지만 이번 시즌 본래의 팰리스 수비 집중력만 있다면 카마다의 출전이 이뤄지지 않고 휴즈와 와튼의 듀오로 중앙을 잡아줬을 때 지금의 본머스는 압박하기 용이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본머스의 본체는 세멘요라 할 수 있지만 중앙에서 쿡과 크리스티 그리고 클루이베르트가 맡아주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는데 당장 크리스티의 이탈과 클루이베르트까지 만일 나오지 못한다면 팰리스 원정은 분명 까다롭다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팰리스가 그래도 홈에서는 4연승을 달리고 있다만 유독 클린시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팰리스의 이번 시즌이기에 무승부 가능성을 염두하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승무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3경기는 에버턴과 맨시티의 만남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고춧가루 부대라면 역시 에버턴을 꼽게 됩니다. 토이멈을 잡아내고 아스널과 리버풀에게 내리 승점을 뺏어가며 강팀 약팀을 가리지 않고 모예스 감독의 에버턴은 이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홈에서 만나는 맨시티 차례로 다가오는데 맨시티는 펩 감독이 망한 시즌 심폐소생에 들어가 있고 챔스 티켓이라도 챙기려면 5위 방어를 위한 철저한 승리 운영을 하고자 할 텐데 과연 필포든도 빠지고 주전 에데르송 골키퍼도 없는 맨시티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 리그 13경기에서 무려 5승 6무이패라는 성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예스의 에버턴과 펩의 맨시티 간 대결입니다. 분명 5승 6무이패라는 성적이 그리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대들이 누구였는지를 본다면 지금의 에버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역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력으로 본다면 이미 배당에서도 맨시티에게 해외에서는 2.00의 배당이 책정될 만큼 유리한 측면은 맨시티에게 기울어 있지만 홈에서 에버턴의 계속되는 무승부 행보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까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맨시티도 에데르송의 부상으로 오르테가 체제의 골키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과
혼란이 아닌 마르무시 체제에서 공격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에버턴의 두 줄 수비에 고전하다 역습에 한 방을 먹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에버턴의 승리는 어려워 보이지만 무승부 변수는 열려있기에 무패로 안전하게 접근합니다. 제4경기는 웨스트햄과 사우샘프턴의 만남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 승리하지 못하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강등 확정 판정을 받으며 임시 감독 체제에 들어가고 기술팀에서는 바로 다음 시즌 챔피언십에서 다시 반등을 이끌어줄 감독 모색에 들어간 사우샘프턴이 상대입니다. 6연패를 끊어내기는 했으나 무승부였고 이후 다시 2연패에 빠진 사우샘프턴인데 웨스트햄과 마찬가지로 부진한 수비가 이번 경기 서로의 동일한 약점이라면 결국 공격에서 파케타와 보엔 그리고 쿠두스가 건재한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경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변수를 노려야 하는 경기입니다. 사실 이번 회차에 꽤나 정배당 양상에서 이변은 무승부 정도로 봐야 하는 경기들이 많이 배정되었고 승부식 기준 8배당에서 9배당 경기의 역배가 뜬금없이 터지지 않는 이상 당첨차는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회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한번 노려봐야 합니다. 웨스트햄의 수비는 분명 허점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에서 쿠두스와 파케타 그리고 보웬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은 것인데 사우샘프턴은 이번 시즌 유일한 원정 승리가 입스위치를 상대로 한 1승이었고 입스위치의 수비가 많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냉정한 득점력만 시즌 행보를 따져본다면 웨스트햄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사우샘프턴이 뒤가 없는 공격으로 압박하고 나온다면 웨스트햄은 분명 당황할 수 있고 더비 카운티가 2007 시즌에 기록한 승점 11점 시즌의 불명예 기록을 피하고 싶은 사우샘프턴이기에 그 동기부여는 이변을 만들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보험을 치면서 승패 구매로 한번 꺾어 들어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5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의 만남입니다. 빌라는 지난 PSG와 챔스 혈투에서 결국 2차전 홈에서 열세를 뒤집지 못하고 석패를 하며 탈락했습니다. 이제 빌라는 리그 성적을 통해 챔스 티켓을 노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상위권 치열한 경쟁을 뚫어내려면 직접적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 뉴캐슬전은 홈에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뉴캐슬도 이 경기의 승리 시 순위 방어를 넘어서 경기수를 고려한다면 2위 아스널도 흔들어 볼 수 있는 만큼 더욱이 최근 연승 기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빌라의 홈이 리그에서는 아스널에게만 승리를 허락한 요새와 같은 곳이기에 이번 경기도 우세를 보고 있고 뉴캐슬도 주중 UEFA 대회는 없었지만 리그 일정 배정을 받아 팰리스와 기분 좋은 승리를 하는 일정을 치렀기에 더욱 팽팽한 조건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챔스 일정을 치렀다고 빌라를 불리하게 볼 싸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늦은 일정으로 뉴캐슬이 주중 팰리스와 경기를 치렀고 휴식일만 고려한다면 오히려 뉴캐슬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팀의 순수 경기력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빌라가 이번 시즌 홈에서 유일한 패배는 아스널에게 당한 2대0이 유일했고 빌라의 홈 강세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의 저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전 팰리스전에 고든이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주었고 고든의 공백을 지켜오던 반지는 또 골을 기록하며 모처럼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토날리와 조엘링턴이 버티는 중원에서 파워가 뛰어난 뉴캐슬이고 빌라의 수비는 이번 경기 정말 아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홈에서 무패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지만 리그 마지막 홈 클린시트가 지난 12월 사수앰프턴을 상대로 한 1대0과 맨유를 상대로 한 0대0이 전부이고 실점을 각오해야 한다면 공격에서 뉴캐슬이 우위라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패구매로 빌라의 홈 강세에 반대되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6경기는 마요르카와 레가네스의 만남입니다. 마요르카는 이제 진짜 7위 경쟁에서 박빙의 싸움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승리를 통해 셀타비고와 승점을 나란히 하게 되었고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번 32라운드 홈 경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원정 역기 레가네스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 제조를 오사수나와 함께 손에 꼽을 만큼 만들어내고 있는 레가네스인데 원정 4연패에 빠진 현재 흐름에서 잔류 희망을 살리기 위한 원정길입니다. 현재 세 개 팀의 잔류 경쟁이 치열한 와중 레가네스가 그 중심에 있고 이번 경기 어쩌면 승점 획득이 궁극적 목적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동기부여에서 확실한 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제 셀타비고와 승점이 동일하게 맞춰져 추격에 성공했고 이제 남은 일정에서 7위 자리를 둔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채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가네스는 현재 승점 28점으로 라스말마스와 알라베스 두 팀과 함께 한 자리 남는 잔류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알라베스의 잔류권 17위 승점인 30점에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두고 서로 승점을 위해 발악할 것은 분명한 싸움입니다.
하필 레가네스는 무승부만 원정에서 7차례 가져간 승점 도둑이고 이번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클린시트를 홈에서 10경기 연속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한다면 결국 서로가 승점을 공유할 가능성을 꽤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매치인 듯합니다. 무승부로 접근하게 됩니다. 제7경기는 라스팔마스와 AT 마드리드의 만남입니다. 라스팔마스도 앞서 언급드린 레가네스와 함께 강등 경쟁의 핵심 주자입니다. 지난 경기 헤타페라는 대열을 잡으며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하필 다음 상대가 AT 마드리드입니다. AT는 우승 경쟁에서는 일찍이 멀어지고 말았고 코파도 떨어지며 남은 리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진다는 변수가 있다지만 AT는 전력 우세가 확실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지난 시즌에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AT를 잡았던 기억을 살리고 싶을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에도 너무 주축의 역할을 하며 중앙 공격을 담당해주던 로드리게스가 장기 부상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지로나전을 끝으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 라스팔마스가 이번 시즌 로드리게스의 부진도 있었지만 이탈하고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시 풀타임급 활약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맥버니가 최근 2경기 연속 득점과 함께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려 힘을 보태고는 있는데 당장 그 상대가 AT 마드리드라는 것을 반영한다면 높은 라인에서부터 걸어오는 압박의 경기 분위기를 내어줄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AT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그리즈만을 포함한 선수들의 로테이션 경우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AT의 우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8경기는 바야돌리드와 오사수나의 만남입니다. 바야돌리드는 리그 최악의 수비로 역대 32라운드 기준 최다 실점 2위 라리가 기록을 달성했고 승점도 라리가 역대 최저 승점으로 이미 강등은 확실하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원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직전 경기에 부디미르가 홈에서 리그 8경기 무승을 끊어내는 1골 1어시 맹활약으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원정에서는 정말 다른 경기력이 나타나다 보니 아무리 상대가 바야돌리드라지만 이거 정말로 방심하면 큰 코 다치는 경기라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지난 회차에서도 같은 경기 번호에 배정되었던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당시 지로나와 경기를 저는 무승부를 예상했으나 결국 부디미르는 1골 1어시로 팀을 승리로 이끌어주었고 이번 경기 상대는 리그 최악의 수비이자 라리가 역사로 보더라도 최악의 수비라 꼽히는 바야돌리드 원정입니다. 바야돌리드가 그나마 홈에서 시즌 대부분의 승점을 얻었다는 것이 홈팬들에게는 희망일 수 있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바야돌리드의 5연패를 끊어내기에는 이번 경기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승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사수나도 지난 3월 빌바오 원정 0대0 클린시트를 제외하고는 2025년의 원정에서 모든 대회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시즌 원정 승리도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리그 원정 최악의 공격을 가지고 있는 오사수나이고 가장 많은 원정 무승부를 기록한 클럽입니다. 부디미르의 한방은 분명 위력적이나 바야돌리드가 그냥 공간은 열어두지 않을 테고 바야돌리드 원정 3지 0승의 오사수나의 더블은 원정이기에 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로 구매합니다. 제9경기는 풀럼과 첼시의 만남입니다. 풀럼은 최근 리그 홈에서 4경기 3승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지난 경기는 패배해서 홈에서 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런던 더비인 이번 매치는 생각 이상으로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기 풀럼이 승리 시 정말로 상위 경쟁은 끝까지 모르는 양상으로 갈 수 있고 첼시는 지난 주중 레기아와 컨퍼런스 2차전 홈 경기를 1대2로 지는 굴욕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스쿼드를 풀로 가동하며 전력을 다했음에도 허점을 보였던 수비였고 이번 경기는 피로도까지 안고 다시 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면 풀럼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일 것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첼시의 경기를 보셨다면 더욱이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매치입니다. 분명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이번 경기에서는 풀백 수비에 자신이 있는 풀럼을 상대로 했을 때 첼시의 측면 강점까지 상쇄되는 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 홈에서도 풀럼에게 1대2 패배를 했던 첼시였고 당시에는 풀럼이 그렇게 넓은 라인으로 첼시의 전진을 원천 차단하자 오히려 경기 주도권도 뺏기는 싸움을 했던 첼시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첼시가 풀럼에게 리그 더블을 기록했고 풀럼에게 첼시가 역대 리그 더블을 허용한 기록이 2000년대 이후 찾아볼 수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도 사실 불안감은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풀럼이 전후방에 걸쳐 첼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력에서의 근거가 있긴 하지만 첼시도 현재 순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5위를 위한 열망은 체력적 요소 하나만으로 포기하는 운영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승부 구매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10경기는 입스위치와 아스널의 만남입니다.
첼시도 제동 걸며 최근 매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닭공의 입스위치입니다. NC소까지 본격 가세하면서 중앙도 더 탄탄해졌는데 레알 원정의 승리까지 하며 기분은 좋은 아스널이다만 또다시 브렌트퍼드 전과 같은 로테이션의 변수가 이번 경기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경기는 역시나 변수가 있다면 주전 로테이션이라 봐야 합니다. 아스널은 레알과 1차전 경기를 치르고 난 이후 부포와 홈 경기에서도 사카와 웨데고르를 빼주며 로테이션 운영을 했고 그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챔스라는 너무 중요한 무대를 2주 뒤 PSG와 가져야 하는 아스널에게 우승이 사실상 물 건너간 리그에서 전력을 다하다가 부상으로 선수를 잃는 것보다는 경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나마 역대 맞대결 14경기 3무 11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상대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스위치이고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고 리버풀이 승리 시 리버풀의 우승이 기정사실화되어버리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 어쩌면 완전한 주전들의 제외가 이뤄지는 매치는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입스위치가 최근 12경기 중 11경기에 득점을 하는 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스널은 원정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독식 당첨을 위한 이변을 고려하며 무패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11경기는 맨유와 울버햄프턴의 만남입니다. 맨유는 역대급 영화를 쓰며 결국 유로파에서 리옹을 물리쳤습니다.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120분 이상의 너무 혹독한 연장전을 치렀고 상대인 울버햄프턴은 최근 4연승에 미친 기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쿠냐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5경기째 증명하고 있는 울버햄프턴은 지금 PL에서 가장 핫한 팀 중 한 팀일 것입니다. 이 경기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맨유는 홈에서 경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주중 유로파 추가 시간 포함 130분이 넘는 시간을 뛰면서 미친 드라마를 썼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체력적 부담은 이번 경기에 직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필 상대는 역대급 상승세를 갑자기 보이고 있는 울버햄프턴입니다. 쿠냐가 징계로 빠지고도 무패 행진을 달리다 보니 토트넘전도 벤치 출발을 한 쿠냐인데 울버햄프턴은 쿠냐가 교체 투입되기 전에 이미 풀스쿼드로 완전체 복귀를 한 토트넘을 상대로 3대1의 스코어를 내며 앞서 나갔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볼간수나 밸런스에서 울버햄프턴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속도감 하나만큼은 상대 수비를 확실히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쿠냐의 선발 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상황에 쿠냐까지 출전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두더라도 지쳐있을 맨유에게 울버햄프턴은 5연승의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12경기는 비아레알과 소시에다드의 만남입니다. 비아레알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연기되어 차후 배정되어 있는 추가 매치도 상대는 에스파뇰입니다. 해당 경기를 승리한다는 전제 속 동일한 경기수 조건이라면 4위 싸움까지도 걸어볼 수 있는 비아레알입니다. 이번 경기 비에나의 부상은 너무 안타깝지만 현재 모레노 자리도 있게 하는 투톱들은 분전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상대인 소시에다드가 주비멘디의 징계로 결장하게 되는 매치이다 보니 코파 좌절로 분위기가 처져 있는 소시에다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정 리그 득점로 공동 하위 15위로 오사수나 다음으로 적은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생각 이상으로 흥미로운 매치입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끄는 비아레알은 최근 오히려 원정에서 2승을 챙겼고 홈에서는 3경기 2무 1패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셀리노 감독 커리어에서 단일 시즌 홈 4경기 무승의 기록은 한 번도 없었으며 비에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공격에서 베리와 페레즈가 모레노 없이도 투톱의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해주고 있고 계획까지 징계에서 돌아오는 이번 경기의 미드필더 라인은 비에나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오히려 소시에다드가 주비멘디의 결장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원정에서 득점력이 13골로 총 5개 팀과 함께 8골을 기록 중인 오사수나 다음으로 저조한 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의 홈 압박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시에다드는 라리가 역대 한 번도 비아레알에게 리그 더블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으로 구매할 가치가 충분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제13경기는 세비야와 알라베스의 만남입니다. 세비야는 최근 4연패를 박으며 나락행을 가고 있습니다. 바르가스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왼쪽 측면 공격까지 약해지다 보니 더욱이 루케바키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홈에서도 6경기 3무 3패로 흔들리고 있는 와중 상대는 알라베스입니다. 강등권 탈출에 일시적으로 성공하며 기세가 오른 알라베스입니다. 레알전도 퇴장 우세를 30분가량 살리지 못하며 동일하게 퇴장당해 결국 10대 10 싸움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원정 바르샤전을 제외하면 오히려 원정에서 공격이 빛나는 알라베스였다 보니 이번 경기도 계속 침묵 중인 가르시아만 시동을 건다면 정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도저히 세비야의 승리를 고려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바르가스가 햄스트링이 올라오며 왼쪽 측면이 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센터백 살라스까지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에 공수가 밸런스를 잃게 되었습니다. 루케바키오라는 핵심 윙어가 있다지만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위력을 보여줄지 의문입니다. 알라베스는 물론 퇴장으로 인한 이유도 있었지만 레알의 침투는 호드리구 쪽인 오른쪽 방어가 까다로웠을 뿐 왼쪽에서 거친 수비를 했다는 이유를 더해주더라도 충분히 대응해 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알라베스가 잔류의지를 또다시 강력하게 보여준다면 리그 세 번째로 많은 10번의 무득점 패배를 기록한 알라베스가 득점을 기록할 여지까지 있다 보니 더욱이 패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미 알라베스의 원정 공세는 증명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웨스트햄 경기나 아스널 경기의 보험을 지우고 여기에 무승부 보험을 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독식 가능성을 노려보며 여기에서 패 구매를 노려보게 될 것입니다. 제14경기는 레알과 빌바오의 만남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코파 결승을 끝으로 이별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레알은 챔스 탈락과 슈퍼컵 좌절 등 이미 시즌 성과는 바르샤와 우승 경쟁에 뒤처진 것까지 낙제점이라 봐야 하고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안첼로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첼로티 감독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홈 경기는 빌바오를 상대로 반등을 노립니다. 최근 흔들리는 수비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레알의 축구이지만 빌바오의 득점력이 홈과 원정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나고 레알의 전후무후 한 리그 더블을 노린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레알을 믿어봐야 합니다. 이미 일찍이 슈퍼컵도 바르샤에 밀려버렸고 챔스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남은 것은 바르샤만 바라보고 달리는 시즌 막판입니다. 리그는 승점 4점 차로 7개의 리그 경기가 남아있고 그 중에는 바르샤와 단두대 매치가 원정에서 5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 코파델레이 결승도 바르샤와 붙어야 하는 레알에게 정말 이제 단 한 경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골득실로 바르샤를 넘어서기는 사실상 불가능인 만큼 일단 계속해서 이겨야 하는데 이번 홈 경기 빌바오에게 설마 더블을 허용하는 굴욕까지 당할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책임을 떠안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선수들은 각성할 명분이 생기고 빌바오에게 홈에서 최근 19경기 16승 3무라는 라리가 역대 가장 긴 무패 기록은 힘을 더해줍니다. 심지어 빌바오의 발베르데 감독은 레알에게 개인 커리어 라리가 그 어느 상대보다 많은 15패를 기록하고 있기에 상성은 확실하다 봐야 합니다. 레알의 반등을 예상하며 승의 구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이 2번이나 이뤄진 이번 회차에 관심을 높일 것 같은데 매치들이 돈을 투자해도 괜찮을 만큼 잘 잡혔습니다. 독식을 위해서는 남들과 같은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구매가 아니라도 현명한 변형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